안녕하세요.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택입니다.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의 2월 월간 운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월 한 달간 펀드는 1.6%가량 상승하였으며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5% 하락하였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지수 대비 2.1%포인트가량 상회하는 결과를 시현하였습니다. 자세한 성과 분석 내용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펀드 성과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종목들은 엠로, 아프리카TV, 미래에셋증권, 네이버, 그리고 골프존입니다. 엠로는 국내 1위 SCM 소프트웨어 사업자입니다. SCM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약자로 기업이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엠로는 이러한 SCM 업무를 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하여 공급하는 회사로 소프트웨어 기반의 플랫폼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엠로는 직접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 계열사들이 SCM 소프트웨어 도입을 통한 확장성이 뛰어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고객사가 늘어나고 있어서 고정비 레버리지를 통한 이익 증가가 기대됩니다. 아프리카TV는 국내에서 개인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개인 방송을 하고자 하는 스트리머들과 스트리머들의 팬을 연결해주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인데요. 아프리카TV는 스트리머와 팬의 강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를 기반으로 광고 사업까지 확장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주요 경쟁사인 트위치에서 일부 스트리머들이 아프리카TV로 전환하면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기자본 기준 국내 1위 증권사입니다. 과거에는 은행의 대부분의 자본이 집중되어 있었으나 금융시장의 확대로 인해서 증권이나 보험사의 자본도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은 주식과 채권, ETF 등 다양한 투자 대상을 공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 플랫폼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ETF 운용사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으로도 확장하면서 지역적으로 상품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도 확장이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네이버는 국내 1위 포탈 사업자입니다. 예전에는 검색 광고 위주의 인터넷 플랫폼이었으나 최근에는 전자상거래와 콘텐츠 플랫폼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사업으로 힘을 쏟고 있는 부분이 콘텐츠, 그 중에서도 웹툰입니다. 네이버 웹툰은 한국을 넘어서 일본과 미국 등 해외 지역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사용 환경에 적합한 UI와 뛰어난 IP 등을 기반으로 빠르게 사용자를 늘려나가고 있고요. 웹툰 콘텐츠 소비뿐만이 아니라 웹툰 IP 기반의 드라마나 영화 등 새로운 콘텐츠 확장이 기대 가능하다는 점에서 확장성이 매우 뛰어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프존은 스크린 골프장에 쓰이는 기기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기기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맹점 사업을 통해서 스크린 골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반 플랫폼 성격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의 해외 확장이 진행이 되던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최근에 지역적 확장이 진행되고 있어서 해외 진출과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성과 기여 하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콜마는 글로벌 화장품 ODM 선두 기업 중 하나입니다.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화장품 ODM 업체들은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화장품 브랜드 업체의 제품을 대신 제조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로컬 브랜드 업체의 성장에 따라서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화장품 제조 플랫폼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다만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연초에 주가가 빠르게 올라간 뒤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하이브는 국내 1위 엔터 기획사로 BTS, 뉴진스 등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BTS가 전 세계적인 팬덤을 확대하는 데 이어서 뉴진스와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 차세대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팬덤도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팬덤 플랫폼인 위버스의 경우 사용자층이 확대되고 있고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서 플랫폼 사업 강화가 기대됩니다. 다만 최근 SM 지분 매입으로 주가가 급등한 후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1위 CDMO 기업으로 바이오 의약품 제조를 도맡아 담당하는 의약품 제조 플랫폼 기업입니다.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경쟁사 대비 뛰어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주요 고객사들을 선점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업종 전반적인 주가 조정으로 인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종목 비중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가장 크게 비중이 늘어난 종목은 골프존, 코웨이, 미래에셋증권, 디어유, 그리고 BGF 리테일입니다. 골프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맹점의 이용자들이 늘어날수록 이용자들의 라운드 수가 늘어날수록 반복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의 지속성이 매우 높은데요. 또한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고 이후 해외 가맹점 서비스가 자리 잡히면 플랫폼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번 달에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코웨이는 국내 1위 정수기 및 가전 렌탈 사업자입니다. 코웨이도 골프존과 유사하게 월마다 가입자에게서 수취하는 요금을 기반으로 반복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또한 미리 확보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수기뿐만이 아니라 인덕션, 공기청정기, 매트리스 등 다양한 카테고리 아이템으로 확장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게다가 동남아를 위주로 해외에서도 렌탈 계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달에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디어유는 팬과 아티스트 간 교류가 가능한 커뮤니티 플랫폼인 버블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디어유 플랫폼에서 소통 가능한 아티스트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해당 아티스트의 팬덤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디어유 가입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네이버 카페나 카카오톡 등 다양한 SNS에 파편화되어 있던 팬덤 커뮤니티를 일원화하면서 트래픽을 모으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인 팬덤 기반의 플랫폼으로 신규 편입하였습니다. BGF 리테일은 다들 잘 아시는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구조적으로 편의점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PB 상품이나 외부 IP와 콜라보한 제품 등 다양한 제품 카테고리를 확장하면서 제품 경쟁력도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중이 하락한 종목들로는 대한항공, 이지케어텍, 하이브, 한국콜마, 그리고 현대이지웰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국내 1위 항공사로 여행과 화물 운송 부분을 담당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에서 벗어나면서 여객 부문 실적이 회복되고 있으나 화물 부분에서는 해상 운송 차질이 완화되고 항공 운송 수요가 둔화되면서 항공 화물 운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 운송 플랫폼으로 확장이 제한되고 있어서 이번 달에 비중을 축소하였습니다. 현대이지웰은 기업 및 공공기관의 복지모를 대행 운영해주는 회사입니다. 임직원들은 기업이 제공한 복지 포인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한 쇼핑몰을 기업 대신 운영해주고 대신 수수료를 수취하는 서비스 기반의 플랫폼 기업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확대에 따라서 이지웰의 기업 고객사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달에는 신규 종목 편입에 따라서 일부 비중 조절이 있었습니다. 이지케어텍과 하이브의 경우 주가 급등으로 인한 차익 실현이 있었으며 한국콜마는 주가 조정으로 인해서 비중이 하락하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운용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장의 변동성에 주목하기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하여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을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저희 회사에서 영에이지 액티브 ETF가 출시되었습니다. 트렌드와 소비의 방향성을 주도해 나가는 기업들을 담아내는 펀드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으니 새롭게 출시한 영에이지 액티브 ETF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속성별로 4개의 글로벌 액티브 ETF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준비 중인 다이나믹 시니어까지 포함하여서 4개의 상품을 최선을 다해 운용해 나가면서 소수 펀드의 원칙을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저희 ETF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달 운용 보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액티브 ETF 본부 소속 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